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복습 테스트 봤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내용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에, 자, 밑줄 그어야 되지, 당연무효 여부가 성견문제로 될 때, 뭐가 성견문제래요? 무효 여부가 성견문제로 될 때, 자,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X입니다. 아시겠죠? 당의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게 불가변력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의 통지는 우리가 도달주의 원칙에 따르고요. 그때의 통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되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맞는 말입니다. 4번 볼게요.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유법이 치유됩니까? 아니죠. 유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때문에 자, 유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관계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후단에 그 허가 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뺀 위에 줄에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죠?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사정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직권 취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쟁송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고, 직권 취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허가 취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허가 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시겠죠?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국가배상소송은 효력이 중요하지 않죠. 뭐만 따지면 돼요? 유법성 여부만 따지면 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틀렸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 명백해야 된다. 너무 쉬운 선지였고요. 맞는 말입니다. 1번 갈게요. 자,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아주 쉬웠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자, 언제? 밑줄 그을게요. 입력된 때. 어디에? 지정한 컴퓨터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하나는 동의를 해야 돼. 정보통신망으로 받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받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발생은 언제? 입력된 때 발생하는 거야. 동의, 지정, 입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14일. 그 다음에 보통우표는 도달 추정 안 되고, 등기우표는 도달 추정 가능하고. 자, 2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선결문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대집행이 완료되면 소해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은 그렇지 않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효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뭐 틀렸죠. 2번은 불가변력을 불가증력으로 그냥 바꿔주세요. 불가증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3번 갑니다. 자, 연령 미달이 운전면허 땄어.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취소 사유가 될 텐데,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조세 가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려면, 자,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면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취소를 받고 와야 그 순간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민사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갑니다. 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하자는 항상 무효 아니면 취소죠. 자, 선행 처분인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자, 포인트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인 계고 처분의 당연도 당연무효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자, 하자 승계에는 취소 사유일 때 논하는 거예요? 무효 사유일 때 논하는 거예요? 취소 사유일 때 논하는 거예요. 하자 승계 자체. 하자 승계 이론 자체가. 당연무효는 그냥 무조건 자동 승계입니다. 자동 승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철거 명령이 취소 사유였다면 계고 처분도 취소입니까? 하자는 승계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철거 명령과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승계되지 않아.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연무효일 때는 자동 승계이다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명권자인 임면권자예요. 임명하고 사면할 수 있는,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장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무효로까지는 보지 않았다. 그렇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 뭡니까?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은 뭐예요? 특허예요, 인가예요? 특허죠, 특허. 자, 특허예요. 자, 하자는 후에 추가 동의서가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어야 되죠. 만약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돼요? 경원자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경원자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조합추진위원회도 냈을 거 아니야, 설립인가를. 그치? 그럼 여기가 안 되면 여기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가 나중에, 동의서 받았다고 해서 받아주고, 그럼 여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자, 이거 주체의 하자로서 무효사유를 본다라고 판례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치유는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는. 2번 자, 무효선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등의 제소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든가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건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가져야 된다. 맞는 말이고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이거 시점이 중요하죠. 처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위헌 판정이 났어요. 그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취소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충역 처분과 공익근무 소집 처분은 자, 별도의 처분이라서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번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임명 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 무효입니다. 2번 갈게요. 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취소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도 가능하고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3번 갑니다. 행정행위,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행정행위 내용사항은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꾸로 됐지. 보통 절차의 하자가 치유의 대상이 되거나 되지 형식이나 절차의 하자가 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내용의 하자는 치유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거꾸로 써야지 맞는 거고 자 국민이 똑똑해서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판례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치유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6번에 1번 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이거는 이런 법은 없어요.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선행행위의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의 하자가 없어야 되고 선행행위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되고 선행행위든 후행행위든 둘 다 행정행위여야 해요. 즉 둘 다 처분이어야 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하에서는 하자의 승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거지. 예.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대집행의 선행처분이 계고처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 영장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야 돼. 그러니까 개통실비, 계고, 통보, 그 다음에 실행, 비용 청구 여기서는 하자 승계 다 되죠. 하지만 철거 명령과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 승계 안 된다. 당연 무효일 때는 가능하다. 왜? 자동 승계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양도한 적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무효죠. 무슨 무효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어. 거치지 않은 것도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효. 거쳤는데 충실하게 거치지 않았어. 그 정도는 취소라고 보겠지만 아예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원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버티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기억나실 거예요. 2번 봅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위헌 결정이 먼저 있었어? 그 다음에 처분을 했어? 무효입니다. 즉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자,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여러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병행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 당의 사건은 지금 요게 지금 헌재로 올라가 있는 사건. 당의 사건이야. 근데 이것도 헌재로 올라가 있는데 그걸 지금 심사하는 사건은 아니야. 그럴 걸 동종 사건. 같이 헌재 지금 올라가 있어. 병행 사건은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 상태는 아니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금 걸려서 재판에 들어가려고 해. 일반 사건. 근데 뭐 이거를 구분하라고는 여러분에게 잘 물어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적용된다는 거 정도는 얘기해. 배소중인 사건에도 위헌 판결은 미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어쨌든 3번은 병행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밑줄 긋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병행사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 계속 중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동종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에요. 당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자, 4번 가겠습니다.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네,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다음 중 선행위와 후행위 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건 외워야 돼.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인정되죠. 그 다음에 경찰관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 처분은 별도의 처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경찰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공무원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죠.
경찰관이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자, 개고 처분과 이거 개통실비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표준공시지가하고 수용재결도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우리가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죠. 많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니 좀 있으면 9, 10월 8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날 텐데 언제 진도로 나가려고 지금 그러냐 하고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불안해 하실 수 있으나 저도 사실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9월 중순까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해서 저희 학원의 전체적인 9, 10, 11, 12 과정에 대한 흐름이 발표가 될 거예요. 공지가 될 거고, 오늘 결정에 대해서 공지가 될 겁니다. 공지가 될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하시는데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뭐 행정법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법은 추석 전까지는 좀 기본 이론이 가지 않을까. 아니, 추석 전주까지,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럼 가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요. 끝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행정학도 보강이 좀 있을 것 같고, 그쵸? 추가 수강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봐서는 국어는 제때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또 제때 끝나는데 그때 선생님 부친상으로 인해서 한번 휴강된 게 있기 때문에 한 주 뒤로 밀쳐질 것 같고 한국사도 한 주 정도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7, 8월 과정이 9월 언제 정도쯤에 끝날지 이게 또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도 발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그리고 행정법 관련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뭐 월수 수업이 가능하면 계속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한 거니까 월수 이렇게 4교시씩 8교시씩 일주일에 8교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월요일날 6교시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정은 9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뭐 심하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판례 특강 따로 하고 뭐 특강 따로 하고 뭐 그럴 필요 없고 제가 중간에 여러분에게 행정법 수업이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가능할 때 중간에 행정기본법 특강은 할 거예요. 무료 특강 형식으로 그냥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나누지 않고 판례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라서 기본 이론의 수업 시수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 방으로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은. 그리고 나서는 계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늦춰지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하자의 치유 전환까지 했었죠. 네, 자, 오늘은 행정행위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취소. 자,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당한 것도 넓은 범위의 하자에 치유가 되지만, 죄송합니다. 하자에 포함되지만, 행정행위 하자에 부당하고 위법한 게 포함이 되지만, 부당한 것은 주로 심판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부당하다. 그러면 위법하다. 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법하다는 얘기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부존재나 무효는 그냥 하나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효 아니면 취소란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취소가 되냐면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취소가 되죠.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 A씨의 쟁송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논하는 행정행위 취소는 쟁송 취소일까요? 직권 취소일까요? 당연히 직권 취소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정행위의 쟁송 취소와 관련해서는 거의 한 행정법의 한 3분의 1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뒤에 행정소송 파트에 들어가서 당연히 다루지. 여기 우리 지금 행정행위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격에서 쭉 뭐 하자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쟁송 취소까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정행위 취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시험에서 행정행위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 아 이거 직권 취소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선지 하나로 쟁송 취소가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직권 취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행정행위의 취소다. 그러면 아 직권 취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 일단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입니다. 허용.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자, 하자가 있는 것을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부존재이거나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한다는 거죠. 행정청 스스로 하자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위법함에 대한 인정행위죠. 다시 행정행위 하자가 있는 것을 행정청이 취소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위법함을 바로잡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행정행위 취소가 물론 이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 수익적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걸 취소하게 되면 해당 국민에겐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입적이지. 그때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법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어길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권 취소가.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우리는 뭐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배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신뢰보호와 비례 원칙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행정행위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떨 때,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첫 번째,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행정 처분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네? 라고 하는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 시험에서는 이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처분청이나 감독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처분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잖아.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감독청 같은 경우는 감독청이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해서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돼. 자, 처분행정청이 취소하는 거는 자기가 처분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감독자가 대신해서 처분해 주려면 또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지. 유법을 바로잡는데. 그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 언제의 사유?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사유일까요? 후발적 사유일까요? 여러분, 후발적 사유가 되면 행정행위 취소가 아니라 행정행위 철회가 돼요. 철회. 예. 그러니까 취소는 행정행위가 성립될 때에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운전면허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17세밖에 안 되는데 운전면허를 줘버렸네. 이런 하자. 그런 성립 당시 하자. 걔가 뭐 나이가 27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면허 땄는데 음주운전해서 없애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는 거고, 후발적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고, 아예 애초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은 것을 성립 당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행정행위 취소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해서 별도의 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권취소라고 얘기한다. 직권취소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취소의 효력 볼게요. 취소의 효력. 자, 여러분 취소의 효력을 좀 나눠봐야 돼. 자, 여러분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했어요. 빵을 주다가 빵을 앞으로 안 주겠다고 얘기해. 그러면 앞으로 안 주겠다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까지 받았던 빵을 다 뱉어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미칠까요? 소급하여 효력이 미칠까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미치겠지. 그래서 장래효입니다. 침입적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주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취소 소송 중이야. 그 얘기는 쟁송 취소를 요구했다는 거죠. A가 쟁송을 통해서 취소를 하려고 A가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다시 A가 지금 취소 소송을 냈어. 근데 행정청이 그러네 하고 직권 취소를 했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예. 취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취소 소송에. 근데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해줬어. 그러면 더 이상 법적 공방 안 해도 되고 소송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좋은 거죠. 야, 자존심이야. 이거는 내가 취소를 할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런 자존심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취소 소송 중에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했어요. 좀 얍삽해 보이긴 하죠. 이왕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한 건 다행 아니냐? 그럼 이거는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자, 직권 취소를 해달라는 직권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신청권은 국민 A씨에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줄까요? 부정할까요? 이거 아까도 했죠? 부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A씨야. A씨가 직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논하겠어? 쟁송 취소를 못하니까. 왜 쟁송 취소를 못하겠어? 제소기간을 어겼으니까.
즉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써주세요. 씁시다. 자, 불가증력이 발생하니까 직권 취소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겠죠.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으면 그냥 쟁송 취소하면 되잖아. 근데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직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당연히 이거는 부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출제 포인트가 자 금전급부 취소 처분. 자, 금전기분 취소 처분과 환수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금전급부는 빵을 주는 처분을 얘기하는 거야. 빵을 주는 처분. 빵을 주는 것을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빵을 줬는데 보니까 너 빵을 먹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 너보다 더 빵을 지금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지금 가짜로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살 게 아니야. 임대아파트에서 나와. 라고 하는 취소 처분하고 너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서 누렸던 혜택들 다 뱉어내.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이제 뒤에 너 뱉어내 이게 환수 처분이죠.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금전급부에 대한 취소 처분하고 환수 처분하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항상 이거는 별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별개. 이것과 이건 별개야. 이게 취소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빵을 안 줄래라는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빵 다 뱉어내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근데 사태가 심각하면 환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빵을 그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먹었던 빵을 뱉어내 라는 얘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헷갈려. 취소의 취소. 자, 보세요. 자,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했어요.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했어요. 침익적일 때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했어.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 취소를 또 취소했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를 했다가 다시 그 취소를 취소했으니까 침익적 행정행위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침익적 행정행위 다시 소생할까요? 소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금 내 침익적 처분이죠. 근데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취소할게. 너 1,000만 원 세금 내 취소할게. 근데 취소하고 보니까 이 취소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또 취소해. 그러면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부가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었어. 근데 그걸 취소했네. 열받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취소했어 또. 그때는 소생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판례나 우리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 침익적 취소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내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생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한 번 취소된 거니까 다시 하려면 다시 할 수는 있으나 그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판례에서는 수입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한다. 이 얘기는 그 효과가 살아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볼까요? 책. 320페이지 11절 행정행위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수업 시간에서는 쟁송 취소는 아예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 앞에서도 충분히 다뤘으니까. 자, 2번 철회와의 구별 여기 미줄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자, 철회는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새로운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그러면 행정행위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사유. 직권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사유로 하는 거고 철회는 새로운 사유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 비교하는 표 나와 있는데 거기 직권 취소 파트에만 밑줄 그어주세요. 읽어볼게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처분청과 감독청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자,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행위다. 그러면 여러분 행정행위의 취소, 즉 직권 취소 자체의 처분성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다. 아시겠죠? 하나의 처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취소 처분 이렇게 불러요. 취소 처분. 여러분 시험에서 취소 처분이라고 나왔어. 쟁송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 취소 얘기하는 거야? 직권 취소 얘기하는 거야. 직권 취소. 아시겠죠? 취소 처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직권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기능에서 직권 취소 밑줄 볼게요. 행정청이 스스로 발의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적법상 상태를 회복시키고 장래지향적으로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 밑에 판례 1번 별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그렇죠? 법적 근거 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취소 권자 보도록 할게요. 1번 행정행위를 발령한 처분청, 당연한 주체가 되는 거죠. 처분청은. 그 다음에 판례 1번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제3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그러니까 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불가능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권 취소에 실한 신청권 발생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는 넘어갈게요. 됐어요. 다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 322페이지에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여부 1번에만 그냥 밑줄 그으세요. 1번에 밑줄 그으시고 직권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취소 여부로 넘어가시면 2번 판례 발표 치십시오. 2번 판례 발표.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노령연금 지급 결정. 그러니까 노령연금 지급 같은 거를 우리가 금전급부라고 하는 거예요. 금전급부. 자, 직권 취소, 그러니까 취소 처분과 환수 처분 볼게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 처분과 별도로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자,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금전급부를 취소하겠다는 것과 환수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시겠죠? 이거 빼고 이거만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밑줄 긋겠습니다. 끝에부터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요. 환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적법해. 이제 더 이상 얘한테 빵을 주면 안 되겠어.
그것이 적법하다고 지금까지 먹었던 빵을 뱉어내라고 하는 것도 적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324페이지 취소권의 제한.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2번 직권 취소에서 1번 부담적 행정행위, 침입적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는 적법성 확보의 의미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되고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자, 2번의 별표 치시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이익을 형량하여 그 얘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미 확립된 학설과 이렇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좀 예외적으로 따져줘야 된다.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직권 취소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판례이긴 하지만 밑줄 그을게요. 1번 판례 밑줄 긋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이 취소 처분이 행정증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근데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허, 무허가 영업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326페이지 8번에 취소의 취소 볼게요. 박스 판례만 보겠습니다. 박스 판례. 자, 밑줄 보세요. 부담부 행정의 경우에 취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취소했다가 또 취소했다고 소생하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기 전까지는 취소의 취소가 인정된다. 밑줄 긋고. 자, 1번 판례 밑줄 그으세요. 자,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밑줄 긋겠습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의사는 법원의 행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된다.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도 별표 조세부가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다. 그 얘기는 다시 소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27페이지로 넘어와서 해당 판례 맨 끝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소생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도 다 출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철회에서부터 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